안녕하세요. 스마트 TV 스마트 크리에이터 김PD입니다. 오늘은 돈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1,000원이라도 가치가 똑같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에 따라서 또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돈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시간, 공간,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돈의 가치를 지키고 사용 시 1,000원을 만원같이 사용하는 것,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키고 돈의 가치를 높이고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것 또한 버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돈의 가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할 때는 그 성장하는 것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에 우리가 가진 돈을 예금할 때 기준금리에 연동해서 이자를 줍니다. 즉,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므로 그걸 보존해주는 측면이 큽니다. 기준금리가 높았을 때는 높은 이자를 쳐주고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낮을 때는 낮은 이자를 주겠지요. 하지만 은행에서 주는 이자는 통상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있으면 돈의 가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하물며 예전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장판 밑에 돈을 모아둔다든지 장롱 속에 넣어두게 되면 그 알량한 이자마저 없는 것이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 값어치는 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60년에서 70년, 80년대처럼 나라의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할 때는 돈만 모이면 뭐 했습니까? 실물 경제에 투자했지요. 실물 경제 중에서도 땅과 아파트에 전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자한 분들이 대부분 성공했지요. 그런 투자는 지금 현재까지도 일정 부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 정체기를 맞고 있습니다. 성장률 3.5%를 유지해야 내수와 고용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데 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져서 2%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찾지 못하고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 온 게 건축 경기에 의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국이 아파트로 뒤덮일 만큼 많은 양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는 넘치는 유동성 덕분에 아직 자산 버블이 터지는 일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벌써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매매가 실종되고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폭탄 돌리기 호가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산의 버블 붕괴를 걱정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아파트만 사면 부자 되던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성장이 정체되고 내수가 실종돼서 경기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나마 그동안 저유가가 지속돼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 구조 속에서 유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만약 유가가 치고 올라간다면 경기가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릴 수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후퇴하는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지요. 즉,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봉이 김선달 얘기 들어보셨지요? 대동강물도 팔아먹고
매점매석으로 한몫 단단히 챙기는 봉이 김선달 이야기.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물가가 잡히고 경기가 선순환하는 게 맞지요. 하지만 돈은 풀리는데 그것이 제대로 돌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현실이 지금 그런 거죠. 돈은 엄청 풀리고 있는데 그것이 대기업에 집중돼서 내부 유보 자금으로 쌓여만 가고 고용이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은 땅으로 돈으로 돈 장사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지요. 투자가 일어나고 있지 않고 돈을 매점매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기는 죽어가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은 커져만 가는 거죠. 경기가 얼어붙어서 성장은 안 되는데 물가만 올라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곧 닥쳐올 가계부채와 자산부합의 붕괴, 즉 환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환금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집 장롱 속이나 은행에 넣어두고 있는 것은 내 돈의 가치를 점점 떨어뜨리게 되므로 환금성이 높으면서도 인플레의 돈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투자가 되어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기의 시기에는 환금성이 가장 중요하고 원화보다는 달러로 보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정 부분의 달러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금, 석유, 원자재 같은 실물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돈의 가치는 공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동남아 국가에 가서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크게 차이가 있죠. 같은 10,000원이라도 돈의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각 나라에서 사용하는 화폐가 달라서 거래나 교환을 위한 나라 간 화폐 비율이 정해지는데 이것을 환율이라고 하죠. 환율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돈의 총량 변화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환율의 메커니즘은 주식시장처럼 복잡합니다. 그 나라의 돈의 가치가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를 투자자들이 예측을 하고 사느냐 파느냐를 결정하지요. 그래서 주식시장처럼 바람제비, 작전세력, 가짜뉴스 등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환투자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제3의 환란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는 달러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이 내 돈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에 내가 매월 확보할 수 있는 노후 자금으로 돈의 가치가 높은 곳, 예를 들면 동남아 국가에 가서 일정 기간 삶을 영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돈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가치가 결정되는 가장 큰 요인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입니다. 즉,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절실함의 차이가 돈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사흘을 굶어서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에게 음식을 살 수 있는 약간의 돈은 그야말로 생명수입니다. 하지만 집에 돈이 흘러넘치는 부유한 사람에게 똑같은 액수의 돈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돈의 가치를 최고로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적절한 상황에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겠죠. 우선 거래를 할 때에는 나보다 거래 상대방이 절실할 때 해야 합니다. 집을 산다고 가정해 볼 때 내가 저 집을 꼭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게 되면 내가 절실해지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의 가치는 내 절실함에 반비례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집을 나에게 팔고자 하는 사람이 꼭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되면 파는 사람이 절실해지고 사고자 하는 내 돈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래에 있어서 내 돈의 가치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절실함을 없애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필요로 할 때만 찾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잘 유지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내가 필요할 때 사례의 명목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돈의 제 값어치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돈의 사용은 사후보다는 사전에 하는 것이 좋고 가장 좋은 것은 절실한 사람에게 조건 없이 덕을 쌓는 것이 최고로 가치 있는 돈의 사용입니다. 돈의 가치가 시간, 공간, 상황 등에 따라서 변하게 되고 내 돈의 가치를 높이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하라. 위기의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금성이며 원화보다는 달러 통장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고 금이나 원자재 등 실물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하다. 두 번째, 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은퇴 후 일정 기간은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달러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라. 세 번째, 정성과 마음으로 베푸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평상시 덕을 쌓아나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네 번째, 거래를 할 때는 내 마음의 욕심부터 줄여야 내 돈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스마트한 일상을 응원하는 스마트TV 스마트 크리에이터 김PD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